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나눌 수 있는 VLAN 간의 통신을 위한 인터 VLAN, 이중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루프를 방지하기 위한 STP 등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인 라우터에서 이루어지는 라우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인 라우터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네트워크 상의 IP 주소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토폴로지에서 왼쪽 송신지에서 오른쪽 수신지까지 데이터를 전달한다면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 위로 가는 경로와 아래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라우터는 이 두 가지 경로 중에 어떤 경로가 좋은 경로인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을 라우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팅의 방법은 두 가지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정적 라우팅은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관리자가 직접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토폴로지에서 오른쪽 수신지까지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로를 R1에서 R4로, R4에서 R5로 관리자가 직접 설정하는 방법이 정적 라우팅입니다. 정적 라우팅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정적 라우팅의 장점으로는 관리자가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로를 관리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이 높고 보안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바로 설정해야 되는 라우터가 많고 목적지가 많은 경우에 설정이 어려워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 네트워크가 10개 있으면 관리자가 정적 라우팅을 직접 10번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라우터가 10대 있으면 목적지 네트워크 10개에 대한 정적 라우팅을 각 라우터마다 총 100번을 해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정적 라우팅이 설정된 라우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오해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관리자가 직접 설정해 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적 라우팅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라우터 간의 경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경로 정보를 통해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동적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즉 관리자가 직접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적 라우팅이라고 하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자동으로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동적 라우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적 라우팅에서 자동으로 경로를 결정해주는 라우팅 프로토콜로는 립과 OSPF, EIGRP, 그리고 BGP 등 다양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OSPF입니다. OSPF는 실제 대부분의 대학교 네트워크는 OSPF 라우팅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영남이공대학교도 마찬가지 OSPF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OSPF와 가장 최근에 개발된 EIGRP 두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 간의 경로 정보를 교환해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대표적인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는 립과 OSPF, EIGRP, BGP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OSPF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경로를 자동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라우터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경로를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결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경로를 결정하다 보니 데이터가 전달되는 경로를 관리자가 직접 제어할 수 없고
라우터 간에 경로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 잘못된 경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되어지는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을 선택해 사용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안정성이 높고 경로를 관리자가 직접 제어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적 라우팅이, 그리고 경로를 관리자가 제어할 필요가 없고 안정성이 낮아도 되는 네트워크에서는 동적 라우팅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라우팅에서 각 라우팅 프로토콜과 여러 경로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첫 번째 관리거리 값입니다. 관리거리 값은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을 비교하기 위한 값으로 값이 낮을수록 우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시스코에서는 관리거리 값을 정의하고 있는데, 직접 연결된 경로를 관리거리 값 0으로, 정적 라우팅으로 설정된 경로는 1로, EIGRP 90, OSPF 110, 립은 120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1에서 오른쪽 수신지까지 가는 경로로 OSPF와 EIGRP 경로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하면 OSPF 경로와 EIGRP 경로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거리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토폴로지를 보시게 되면 OSPF 경로는 110이라는 관리거리 값을, 그리고 EIGRP는 90이라는 관리거리 값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R1은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 경로를 사용할지 아시겠나요? 바로 관리거리 값이 더 낮은 EIGRP 경로를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특정 목적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학습되는 경우에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이 더 좋은지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관리거리 값입니다. 두 번째, 매트릭입니다. 매트릭은 하나의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값으로 마찬가지 낮을수록 최적의 경로로 우선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토폴로지에서 하나의 라우팅 프로토콜 OSPF가 동작하고 있다면 R1 라우트에서 오른쪽 수신지까지 가는 경로는 R4를 통해 가는 경로와 R2를 통해 가는 경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R1은 이 두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가 최적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두 경로 모두 동일한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학습했기 때문에 관리거리 값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경로 중 어떤 경로가 최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매트릭을 비교하게 되는데, R4를 통해 가는 경로는 150이고 R2를 통해 가는 경로는 120이라는 매트릭을 가진다면 어떤 경로가 최적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매트릭이 더 낮은 R2로 가는 경로가 최적의 경로로 선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라우팅 프로토콜을 비교할 때는 관리거리 값을, 그리고 하나의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여러 경로를 비교할 때는 매트릭 값을 비교하고 낮을수록 최적의 경로로 선택되어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거리 값을 비교하고 매트릭을 비교해 결정되어지는 최적의 경로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곳에 등록되어지는데, 라우팅 테이블에 나오는 내용은 상단에는 코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 라우팅에 의해 결정된 실제 경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볼 것은 아래 나오는 경로 정보를 보시면 되는데, 경로 정보의 구성은 첫 번째, 코드라고 하는 경로를 학습한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면과 같이 코드가 C로 나오게 되면 C에 대한 설명은 상단 코드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게 되면 C는 connected라고 나옵니다. 즉 코드가 C인 경로는 직접 연결된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 정보에서 S라고 올라오는데 S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시게 되면 static이라고 나옵니다.
경로 정보에서 코드가 S인 경로는 정적 라우팅을 통해 학습된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전달되는 목적지 네트워크 주소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 목적지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방법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 192.168.10.128 프리픽스 27에 대한 경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코드가 S로 관리자가 정적 라우팅을 통해 직접 설정한 경로이고, 목적지 192.168.10.128 프리픽스 27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라우터에서 시리얼 0/0번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왼쪽 송신지 네트워크에서 목적지 IP 주소가 192.168.20.200인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R1 라우터로 들어오게 되면 R1 라우터는 라우팅에 의해 결정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하게 되는데, 목적지 IP 주소의 범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주소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찾습니다. 목적지 IP 주소인 192.168.20.200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주소는 192.168.20.0 프리픽스 24로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목적지 네트워크 주소 192.168.20.0 프리픽스 24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방법을 확인해 출구 인터페이스인 시리얼 0/0번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라우팅이라는 기능에 의해 결정된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시키고,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된 경로를 기준으로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목적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라우팅 테이블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즉, 라우팅 테이블에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해당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라우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과 정적 라우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기본이 되어지는 라우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